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가 기대에 못 미친 빅테크 실적과 경기 둔화 우려에 급락하면서 오늘 오전장에서 양대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받았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거세지면서 코스피는 장중 최대 1.9%대, 코스닥은 최대 2.4%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5조 4천억 원가량으로 흑자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은 16조 4천억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8% 늘었는데 역대 최고 수준의 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빅테크 실적 우려가 확산되면서 장중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최대 8.5%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2분기 매출이 6조 1,600억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8%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6% 줄어든 1,95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는데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 및 메탈 가격 약세에 따른 판가 하락이 그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습니다. 수입이 크게 늘면서 1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순수출의 기여도가 크게 떨어진 데다 민간 소비도 1분기보다 감소하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그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텐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가장 먼저 오전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이 빅테크 실적에 대한 실망감과 또 경기 둔화 우려감에 이어서 기술주의 투매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간밤 S&P 500 지수는 2.3%대,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3.6% 이상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예상치를 밑돈 2분기 실적에 주가가 12%가량 폭락한 테슬라를 시작으로 또 전날 호실적을 발표했던 알파벳마저도 5%대 급락을 보였고요. 또 7% 가까이 내린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4%가량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오전 SK하이닉스가 2분기 호실적 소식을 전해왔죠. 6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넘어섰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발 악재를 이겨내지 못하고 오전장에서 8% 이상 급락하게 되면서 20만 원 선을 반납하고 말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지금 이 시각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현재 2%에 가까운 이 낙폭 확대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700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도 이에 가세하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여전히 2%대의 낙폭 유지해주고 있고요. 800선이 무너진 채로 79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코스닥, 개인과 기관은 나란히 매물을 담아내고 있네요. 이렇게 강하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참 레포트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오늘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 오늘 정말 열심히 종목 상담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번호 0231-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부과되는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간편하게 문자를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바로바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여러분의 수익률의 구원투수가 되어주실 이분 모셔봐야겠죠? 김선윤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정말 오늘 이 SK하이닉스의 호식적 발표가 무색하게도 주가가 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조정의 시작은 분명 테슬라발 쇼크였는데 또 오늘 다소 아쉬운 실적 보여준 LG에너지솔루션은 강세 보이고 있네요. 이 시장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시장이 하이닉스 8%는 좀 심해요, 그죠?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참 답답합니다. 자, 우선은 설마 하는 라인까지 왔어요.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여기 121선 라인까지 뚫고 내려온. 불과 어제 코스피가 61선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직행이에요. 121선 라인까지. 이렇게 내려가기도 갭으로 내려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코스닥 살펴보자면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조심했어야 될 라인 830포인트 라인을 1차로 봤었고 그다음 라인으로 설마 올까 싶었던 라인이 있어요. 한번 라인을 그어드렸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라인 바닥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이 라인이었어요. 여기 라인. 그러니까 이 자리. 쌍바닥 기준으로 해서 되돌림 반등이 나왔었던 큰 자리가 작년 10월, 11월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맞춰봤을 때 설마 여기 올까 싶었거든요. 근데 와버리네요. 그래서 일전에 한번 얼마 전에 800포인트 정도가 아마 맥스 저점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한두 차례 말씀드렸거든요. 설마 싶었던 자리가 왔어요. 참. 이거 수급 상황이 이게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던 게 뭔가 시장이 조금 이상하다. 약간 이상해요. 이번 주까지 보고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이닉스는 사실 어제부터 해서 조금씩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이번 주 다음 주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저점일 것인가 진짜 바닥일까에 대한 고민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위기상으로 원래 이제 하락장이 한번 나왔을 때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번의 반등이 이번 주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렸단 말이에요. 나스닥을 보자면 자, 최근의 흐름인데요. 차트를 잠깐 조금 뒤로 좀 빼볼게요. 너무 여백이 없네요. 자, 보면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일시적인 되돌림 반등 자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폭 자체가 높지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나스닥 아니네. 죄송합니다. 여기 이상하다 했다. 자, 요렇게 확인해 보면은 그렇죠? 네, 되돌림 반등이 있었어요. 근데 폭이 크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네, 쏟아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추세 이탈 자체가 갭으로 떠서 내려버린 거죠. 그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저항 자리가 1차 저항선 자리가 여기 자리였고 그 다음에 다음 자리가 어디까지? 네, 17,000까지는 지금 완전 열려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7,000은 완전 극초반 정도까지도. 그래서 조금 고민스러워요. 오늘 다가올 새벽과 이제 다음 새벽까지 해서 뉴욕 증시의 흐름이 또 어떻게 움직일까 고민을 해봐야 될 좀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은 또 코스피 자리가 조금은 열려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상당히 조금 머리가 아픈 자리랄까요? 네. 그래서 고민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현 시점부터는 좀 살펴봐야 될 게 이번 주까지는 놔두고 지켜보되 다음 주부터는 뭐 예를 들자면 코덱스 레버리지라던가 지수에 대한 베팅, 바닥 확인에 대한 베팅을 하고 판단하고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형주들도 지금 주도주가 아예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아니 믿어왔었던 IT주들 너무 빠지거든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 뭐 테슬라 급락도 있었지만 엔비디아도 다 빠졌고 뭐 AMD부터 해서 다 빠졌어요. 그냥 TSMC부터 해가지고 쫙쫙쫙쫙 빠졌던 모습인데 하이닉스는 또 실적이 또 예상치보다 안 좋았다고. 아니 실적 엄청 잘 나온 것 같은데 그놈의 예상치가 뭔지 예상치를 좀 못 채웠다고 그냥 후드려 패버립니다. 하필 실적 발표 시점에 뉴욕 증시의 IT주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왜 빠졌냐면 AI 관련된 반도체주들의 지금 대형 회사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 투자를 했는데 이에 따른 수익의 반환점 자체가 언제냐. 언제 이게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니 투자한 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지. 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럼 IT주들 뭐예요? 버블인 거 아니냐. 이게 어제 주 쟁점이었어요. 네. 그런데 또 시장은 또 재밌어지는 게 뭐예요? 또 2차 전지주들은 또 반등이 나와. 왜 반등이 나와요? 트럼프가 조금 해리스 대비해서 앞섰다고 하고 있는데 또 해리스가 앞섰다고 하고 있고 이 여론조사 자체가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뭐예요?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진영에 또 붙었어요. 오늘자 기사가 또 나왔죠. 그래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야?
사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트럼프에 붙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 해리스가 되면 그냥 알아서 IRA 법안 뭐 이슈 등등에서 2차 전지주 신재생 쪽이 살아날 거고 트럼프가 되면은 죽더라도 자기 붙었으니까 자기 회사에 대한 이익 부분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입장은 무조건 트럼프 쪽에 붙는 게 현실적으로 이득에 맞아요. 이래저래 너무 복잡한 상황들이 연출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다 보니 고민할 게 너무 많으니까 머리 아파, 지진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시장도 빠져버리고. 그래서 우선 현실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나스닥의 하락 부분 자체가 멈춰줘야 돼요. 그게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첫 상승 나왔다 빠졌던 포인트, 이거를 반등이라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선 하락이 멈추는 포인트 맞춰보고 다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60일선 라인 거의 터치 직전에 있는 모습인데 우선은 상황을 지켜보자고요. 급한 대응은 좀 자제하시고 이번 주까지는 어쩔 수 없네요. 예측해 드린 대로 해서 이번 주는 상황 보고 천천히 좀 지켜본 다음에 다음 주부터의 대응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대응하시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급하게 대응하시기에는 조금은 애매합니다. 뭐 지금 바닥이라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안전하게 대응하시려면은 뉴욕 증시 상황을 이번 주 체크하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현재 공백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또 나스닥은 계속해서 이 60일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어설 것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지켜보면서 어떤 관심주들이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정말 또 역대급 성적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장전 관심주 5가지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SY 스틸텍,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현대 에버다임, SG, 마지막으로 현대 바이오랜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5개 종목 중에서 3개 종목이 6% 이상 급등, 그중에서도 2개의 종목이 2자릿대의 상승률 보여줬는데요. 오늘의 관심주 보기에 앞서서요. 어제 짚어주신 카페24 벌써 하루 만에 6.9%, 거의 7%가 넘는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오늘의 관심주 중에서는 SG가 시가 대비 최대 6% 이상, 또 현대 에버다임이 11.3% 이상, 현대 바이오랜드가 무려 19% 이상, 약 20%에 가까운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장세 속에서도 무려 2가지의 종목이 이 10% 이상의 2자릿대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현대 에버다임이 아마 오늘 고점 기준으로 거의 20%일 거예요, 수익률이. 일단 보고. 자, 우선은 카페24부터 좀 볼게요. 자, 카페24는 제가 계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급하게 매도하실 게 없습니다. 최근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실 거고 단기 수익 매매에서 카페24는 홀딩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 따라오신 분들은 수익이 재밌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 구간 자체 고점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항 자리가 저기입니다. 그래서 한 37,000원, 38,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 SY 스틸텍은 추천을 제가 일전에도 몇 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7월 15일 기준으로 수익률은 50%가 좀 넘어가고요. 오늘도 드렸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3%가 조금 안 되긴 합니다. 예. 근데 이게 계속 강조 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올 연말까지 간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이 얘기에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관련주들 죄다 상승이 크게 나오기도 했었고 빠지긴 했지만 시장이 먼저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최근의 흐름은 시장 대비해서 대체로 다 괜찮아요.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연말까지 갑니다. 재건 관련주들은 우크라 재건은 연말까지 무조건 갑니다. 네, 관련주들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우크라 재건 관련주죠.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자, 시가 대비 오늘 5.6% 출발해서 26%까지 올라갔습니다. 약 20% 가까운 고점 기준 수익이 났고요. 지금 현재 정리하셔도 수익률은 한 7% 정도 되실 겁니다. 네, 차트 굉장히 이쁘게 가고 있죠. 윗꼬리가 좀 길긴 해요.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윗꼬리가 달리는 이유 자체가요. 저기 차트 그어볼게요. 어쩔 수 없는 자리입니다. 보이시죠? 저 고점 자리들. 저기 자리가 저항선 자리가 형성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고가 패턴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또 차트를 더 열어보니까 저 멀리 더 있거든, 사실. 왜 안 가는지 아시겠죠? 고점 자리가. 네, 이런 상황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현 구조상으로는 뭐 차트 분위기가 현재 자리 정도 여기부터는 크게 밀리거나 하진 않을 것 같긴 해서 우선 홀딩하고 지켜보시고 급하게 매도하실 건 없어요. 딱 기술적인 반등 자리가 여기 근처 자리예요. 10,000원대 초반 자리. 그래서 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항상 국내 증시가 오전장에 빠졌다가 점심쯤 반등 주는 것 같다가 오후에 떨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민스럽네요. 그래서 우선 뭐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컸기 때문에 좋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S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시가 대비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좋은 수익이 났고요. 추세는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현대바이오랜드인데요. 네, 요건 이제 건기식 유통 포인트가 잡혔고 실적이 이게 드디어 회사에서 움직였다는 느낌? 뭐라 그럴까? 얘 주가에 대한 회사가 관리를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작년 대비해 실적이 30% 이상 성장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되게 보수적인 내용일 거예요. 빠질 만큼 또 빠져 있거든요, 차트가. 이 바닥에서. 일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어요. 네,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바닥을 치고 올라갑니다. 네, 거래량도 터졌거든요. 오늘 윗골이 달린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현대바이오랜드는 꾸준하게 지속 성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매수 들어가신 분들 현재가에서도 현재 수익률은 4% 이상 나오고 계실 겁니다. 오늘 고점 기준으로 17%고요. 매도 처리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우선은 짧게 보지 마세요. 조금 길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네, 잘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목들은요. 매일 아침 8시 55분에서 57분 사이에 보통 제가 올려드려요. 그때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뭐 수익이 안 날 때도 있고요. 잘 날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평균적으로 5개 중에 3개 이상은 많이 움직이거든요. 3% 기준으로 3개예요. 2%로 낮추면 정말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제가 안 하고요.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3%로 잡는 거고 저도 뭔가 얘기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 들어오셔야지만은 네, 종목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31일 날 오후 6시에는 제가 이제 그 온라인 강연회도 진행을 할 거예요. 강연회 진행하면서 종목 보는 거부터 해가지고 주식시장 살아남는 거 대응할 거거든요. 사실 요즘 시장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 저 가족방은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시장이 떨어지는지 체감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뭐 어쨌든 시장 대비해서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제가 사실 저희 그 와이프 계좌를 시험 삼아서 한두 달 계속 테스트를 했었어요. 네,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시면 아셨죠? 네. 자랑하면 안 되겠다. 자, 화이팅 하시고 초록밴드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전 관심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장이 강하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분들은 이제 등락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장전 관심주 저희 매일 아침 8시 55분경에서 57분경 글을 통해서 올려주시니까요. 저희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이 마음고생 가득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또는 간단하게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께서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보유 비중 그리고 매수 단가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베스트 10 다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앞서 만나본 종목 중에서 저희가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시종 상위단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금 이 시각 SK하이닉스가 8%대 낙폭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2.3%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장에서 3%대 이 조정받고 있는데요. 너무 좀 기준이 가혹한 거 아닐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보면 이게 사실 이렇게 갭으로 사실 저희가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이니까 이제 기다려 주는 건데 일반 작은 종목들이었으면 진작에 손절이 나갔었겠죠. 사실 여기 자리도 위태했던 자리이기도 하고 삼성도 그렇지만 근데 좀 답답한 거는 있어요. 너무 국내 증시가 이렇게까지 좀 소외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가? 다시 한번 삼성 같은 경우가 다음 주쯤부터 해서는 매수 자리가 또 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매수를 또 한번 시원하게 더 들어가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반면에 또 하이닉스는 또 너무 떨어져요. 또 이게 저항 자리 자체를 그냥 이탈한다고 할까? 그냥 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야, 뭐 이래 손대기도 힘들어 약간 이런 상황처럼 차트가 떨어져요. 무너진다고 하죠. 팡, 팡. 어제 자리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 어제 이제 60일선 자리에 회복이 나오면은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그 회복이 하나 팁을 드리자면 봉 하나를 보고 대응하면 안 돼요. 손절을 칠 때도 봉 하나가 라인을 깬다고 해서 손절을 바로 치자면 그 다음 봉이 깰 때 손절을 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60일선 자리를 확대해서 보시면 못 올려놨어요. 안 되네. 이 자리를 못 올려놨어요. 당일날 움직임이 나왔다 빠졌어요. 살짝 못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후장 보면서 어라 못 올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지거든요. 또 많이들 모르시겠지만 차트 보고 대응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안 보고 대응하시는 분이시면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게 빠진 게 또 너무 아쉬운 게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았다는 거지 결국에는. 얼마나 더 좋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예상치를 좀 낮게 잡아주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하필 또 뉴욕 증시에서의 IT, 엔비디아 등등에서 호되게 빠지다 보니까 여기 또 하단 자리까지 왔어요. 여기. 아이고. 여기 자리까지 오다 보니까 이 아래 자리는 무시하시면 되고요. 오다 보니까 여기 또 저항 자리가 또 여기가 또 무슨 자리예요? 121선 자리예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지켜보다가 다음 주부터 해서 바닥 다지는 게 나와준다면은 확실하게 매수는 가능해지는 구간이에요. 근데 저도 항상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닥을 다지면서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5거래일이겠죠. 약 그 정도의 시간은 횡보하면서 돌리는 그림을 항상 보거든요. 근데 사실 하이닉스는 최근 자리에서 보면요. 살짝 한 4거래일 정도, 약 5거래일 정도가 횡보하는 모습 자체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어제 살짝 돌리면서 가는 듯 싶었는데 오늘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어저께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라도 매수했을 거예요. 네. 근데 분할 매수를 해야 되죠. 왜요? 시장이 바닥이 아직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분할 매수 어제부터 많이 하셨다면은 오늘 자리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본격적으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리 자체가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쉽지만 다음 주 보셔야 돼요. 다음 주 보시고 여기 저항하는지 보고 돌리는지 보자.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현 시점부터는 아무리 그래도 코스피 자체가 뭐 무너져 내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나 ETF 투자에 대해서도 분할 매수 접근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잠깐 보자면 자, 코덱스 레버리지 상황인데요. 121선 라인 근처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레버리지 투자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인버스 말고요. 레버리지입니다. 자, 레버리지 바닥에서 더 내려오더라도 결국 코스피는 다시 2,800, 2,90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상승을 줄 거예요. 그래서 현 시점부터는 레버리지나 뭐 대형주,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저는 꾸준하게 대응을 한번 해보자. 다만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나스닥도 그렇고 더 빠지면 이거는 네, 급락장이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제한적이에요. 왜 제한적이냐면 뉴욕 증시에서 S&P 500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발표한 기업들 중에 80% 이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인하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냥 우선 현 시점은 단기적인 급락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래서 반등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기억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든 삼성이 좀 아쉽긴 하지만 조만간 반등을 좀 기약해 보고요. 그 현대기아도 좀 답답한 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여기 라인 지키기를 제가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냥 갭으로 깨네요. 야, 또 이 라인을 깨네요. 이 라인이 뭐냐면 바닥을 지키면서 바닥에서 횡보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 박스권의 자리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를 오늘 또 깨버렸어요. 상단 자리를. 지켰던 자리고 돌파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오늘 깼어요.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는 혹시 몰라요. 네, 원칙상으로는 우선 빠져나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황상으로는 이 그림이 나왔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 깨지고 만약에 이 하단 자리 라인이 한 23만 5, 6천 원 정도 자리인데요.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우선은 오늘부로써 열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바로 크진 않기 때문에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어서 우선 이번 주 상황 끝까지 보시고 다음 주 상황도 좀 차분하게 보시는 게 어떨까. 다만 이제 현대나 기아도 실적이 괜찮다고 하는데 어제 이제 포드 같은 경우가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요. 예, 좀 걱정이네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선은 예상치는 좋다고 하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이건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시장이지만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닥 다지는 시기가 조만간 올 겁니다. 그때 맞춰서 저도 매수할 수 있는 시그널 나온 체크하고 말씀드릴 테니까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 대형주들 다 함께 살펴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이 대형주들 이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고민되시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저희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를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또는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 문자로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말끔히 해소되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텐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현재 문자로 들어온 종목 기다리고 있는데요. 티라유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340원 그리고 60% 보유 비중이 다소 높으신데요. 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네요. 이 LS 일렉트릭이 최대 주주로 기업을 인수하게 됐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13%가량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SOS 저희 전문가님께 부탁드려 볼게요. 네, 이게 언제 사셨는지를 모르겠네요. 일전에 사신 건지 최근이신지를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이제 작년에 8월 달, 9월 달도 그 가격이 있긴 해가지고요. 이슈가 터졌죠. 네, 터지고 나면 원래 급락이에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 다 똑같지만은 우리나라 시장이 특히나 좀 심한데요. 우리나라 진짜 심해요. 심한데요. 이슈 터지면은 끝이에요. 잘 아셔야 될 게 LS 일렉트릭에서 7월 23일 네 그저께 이슈가 장 끝나고 나왔어요. 장 끝나고 나왔어요. 23일 날 차트. 네. 근데 23일 날 주가가 27% 올랐어요.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급등이 나왔다가 이슈가 터지고 알 사람은 다 알았던 거예요, 솔직히. 이거 보세요. 바닥부터 해서. 기업이 M&A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몇 개월 걸립니다. 네. 일전부터 논의가 있었을 거고 분명히 그러면서 얘기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급등 나오고 이슈 터지니까 뭐예요? 끝, 폭삭.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부터는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반등 나오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지금부터 길어집니다. 예. 그래서 바닥은 현실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5,000원대 초반까지는 열려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을 다지면서 지켜주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 나올 거예요. 다만 시간은 조금 걸릴 거라 좀 여유 있게 기다리셔야 돼요.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회사가 엄청나게 좋아질 건데 다만 문제는 뭐다? 이슈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머리가 아파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당장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대안 자체는 없습니다. 기다리셔야 되고요. 보통 이런 경우 제 경험치상 말씀드리면 거래 끝난 다음에 최소한 3에서 6개월 정도 뒤부터 좀 확인하면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지켜보신다면은 한 번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 그때 맞춰보고 대응하시고 혹시라도 급반등이 빠르게 나와준다면 매수가라도 온다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신다거나 정리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나. 왜? 저기 보이는 매물벽 자체가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테크윙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58,000원이시고요. 4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9% 이상의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60일선 48,300원 선이 위태위태하네요.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119 상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SG가 급등이 나오네요. 오늘 드린 종목 SG가 갑자기 급등이 나오네요. 23%까지 올라가네요. 테크윙이고요. 자, 테크윙은 매수가 58,000원이세요. 58,000원이시고 이게 언제 사셨을까나? 7월 17일이신 건가? 아니면은 이제 6월 말 7월 초에 사셨나? 7월 달 보면 이제 언제 샀는지는 조금 모르겠지만 구조상의 차트 구조상의 라인으로는요. 이탈 자리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위험한 자리라 표현을 할까? 그러니까 이 자리를 항상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도 단타를 치는데 아침에 딱 올라가는 그림 나오다가도 분봉 가잖아요. 그러다가 양봉 뜬 자리 이탈해 버리면 일단 무조건 팔아요.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팝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 확인하고 가는 거 보고 대응하거든요. 근데 일봉도 똑같거든요. 똑같은 게 여기 장대 양봉 자리가 이게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장대 양봉 자리 상단 자리는요. 거의 항상 웬만하면 저항선 자리가 돼요. 그 자리는 우선 죽었다 깨나도 조심하셔야 될 자리야.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 각오. 그래서 가다가 이 자리 이탈 나왔죠. 여기 1차 매도 구간이고요. 두 번째 자리 이 자리 이탈 나왔어요. 되돌림 반등이 나왔어. 왜? 이 자리 좀 지켜줬으니까. 그래서 괜찮은 그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깨잖아요. 그러면 여기 무슨 이 근처 자리, 이 가격적으로. 이 자리가 또 어떻게 해요? 한 59,000원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또 이탈 자리가 나와요. 이게 2차 매도 자리예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다시 또 반등이 나올까? 바닥 자리가 어딜까?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테크윙의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테크윙을 또 잘 보니까 뭐가 하나 또 보여요. 여기 장대 양봉에 좀 나름 크게 보이는 자리. 누구나 다 느끼는 그 자리가 있어요. 여기 또 있잖아요. 여기. 이 자리. 지키고 있죠. 지금 딱 보시면. 이 근처 고점 자리 여기 박스 자리가 여기 자리 지금 왔다 갔다 횡보하고 있다고요. 여기가 이제 3차 바닥 자리가 되는 거지. 네. 얼마? 한 49,000원, 5만 원 자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지금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어디까지 열리죠? 여기가 이제 나름 박스권 자리가 많죠. 이 자리까지 열려요. 크게 내려오진 않아요. 여기가 45,000원. 그러니까 맥스 저점 자리는 45,000원인 거예요. 맥스로 봤을 때. 근데 지금은 여기서 힘겨루기가 좀 발생하고 있어요. 양봉도 한 번 나와주고 2번 나와주고 시장이 안 좋아도 버틴다는 거죠. 이렇다는 것은 조금은 이건 현실적인 자리에서 봤을 때 차트가 좀 잘렸나 옆에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트가 한 칸이 없는 것 같네요. 꼭 잠시만요. 아니구나. 네,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급등이 나와서 그랬네요. 그래서 우선은 아직은 안 깨졌다. 안 깨졌기 때문에 홀딩을 해보시고
혹여나 깨지더라도 45,000원짜리가 거의 바닥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만간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부탁드릴 것은 매수가 58,000원이시잖아요. 이번에 반등 나오면은 저항 자리가 양봉의 또 꼬다리 여기가 저항 자리가 돼요. 떨어질 때도 저항이지만 올라갈 때도 저항 자리입니다. 그래서 58,000원짜리 정도까지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던가 아니면은 상황 보고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인트론 바이오 들어와 있습니다. 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5%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진단키트 관련주로도 엮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수는 뭐 나쁘지 않게 하셨던 자리인 것 같아요. 문제는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다만 종목의 움직임 자체가 좀 재미가 없어요. 인트론 바이오 예전부터 저도 되게 좋아하던 종목이었는데요. 수급 상황이 뭐 금투 프로그램인가요? 연기금은 뭐 꾸준하게 매도하네요.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야. 뭐 올라갈 것 같은데 실적이 나쁘지 않은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억에 최근에 많이 안 좋아졌구나. 매출 부분도 이게 개별 잠깐 별도로 볼까요? 똑같네요. 별로 그렇게 좋진 않네. 시장님 이거요. 우선은 그 바닥 확인은 한번 된 상태에서 반등은 나왔어요. 6월 달에. 그래서 지켜지는 자리가 있어서 큰 하락은 제한적이에요. 내려오더라도 5,500원짜리 정도는 바닥일 텐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나름의 매물 투력 자리들이 조금 존재해요. 현 시점부터 해서 여기 한번 있고요. 그다음 여기 자리. 그러니까 반등이 좀 세게 나오면은 7,000원 정도 근처로 한번 갈 거고 그다음 자리가 7,500원 정도 자리에 맞아요. 그러니까 8,000원 정도까지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시간을 좀 넉넉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팁을 좀 드리면 우선 현재 구간대에서 오늘 반등 나오잖아요. 되돌림 반등이 한 번 더 나오면서 6,500원 넘어가는 6,700원 정도까지 가는 그림이 나오면 비중을 한번 조금 늘리셔가지고요. 단가를 조금 낮춰보세요. 10%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으실까요? 네. 그래도 문제없는 종목이니까 낮추시고 나서 그럼 단가가 7,500원대 정도까지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7,5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열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대비해서도 나쁘진 않고 일시적으로도 조만간 반등은 나올 수 있어서 그 반등 보시면서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으로 단가 낮추시고 그다음 정리하고 나오시는 전략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바이넥스요. 바이넥스요. 매수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1,100원에 네. 50%예요. 21,100원에 50%라고 하시면은 상당히 좀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좀 고점에서 예.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해결 방안 여쭤보고 올게요.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에코프로 손절하고 사셨어요? 에코프로는 가지고 있고 네. 딴 거 팔아가지고 이거 샀어요. 오나집에 샀어요. 우리 기술 팔아가지고요. 우리 기술을 손절하신 거예요? 예, 팔아가지고 수익 내시고? 바이넥스 아침에 샀는데 이게 또 내려보네요. 21,100원에 샀어요. 시청자님 너무 조금 위험했어요. 위험했죠. 그럼요. 이걸 지금 이렇게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장도 오늘 엉망진창인데. 그래 말이에요. 아니 걱정이 돼요. 시청자님 우선 바이넥스는 놔두면은 올라갈 종목은 맞는데 놔두면 올라가니까.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다만 예. 떨어졌다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떨어졌다 가면 되죠 뭐.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예, 얼마 왜냐하면요.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한번 이제 신고가 패턴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예. 올라와서 딱 보니까 저기 위에 매물벽 자체가 존재하기 시작해요. 저 멀리 한 3년 전 자리들이. 예. 매물벽이 점점 얇아지고 있긴 한데 조금씩 잘 가고 있긴 한데 예. 문제는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예. 시장 대비해서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일부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 종목은 문제가 없고 나온 다음 다시 갈 가능성도 열어둘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생물보안법 이슈 너무나 좋고 미국 내에서 뭐 CDM, CDM 다 좋은데 우선 너무 많이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신 게 잘못됐고 예. 예. 바닥에 좀 내려왔다가 들어가셨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예. 저는 추천드리는 게 혹시라도 일시적인 반등이 좀 크게 나온다면 예. 50% 들어갈 자리는 아니에요. 예. 지금 자리는 아이고, 10% 사시고 떨어지면 또 사시고 이렇게 대응하셔야 되는 자리지 예. 50%를 한 번에 들어가실 자리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반등 나오면 우선 빠져나오시는 게 맞을 거예요. 예. 아마 반등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에코프로는 놔뒀어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는 놔뒀어요. 에코프로는 이제 어제 잠깐 뭐 어제든가 그젠가 상담해드렸지만 예. 반등 나가고 올라서면 정리하셔야 되고 단가가 아마 95,000원인가 그러시죠? 예, 예, 예. 예, 그러시니까 여기에서 이제 돌려 세우는 거 올라가는 거 보고 예. 일단 빠져 나오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 오늘 맞아요. 보면은 장중에 95,100원까지 가긴 했는데 예. 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일단 반등 나오면은 혹시 몰라서 그래요. 예. 트럼프 해리스 너무 복잡해요, 상황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상황 보고 우선 이거 정리하시고 다르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 현실적으로는 대응 바이넥스는 자체가 쉽지 않은 시장이니까 시청자님 현금 확보 좀 해주세요. 현금 확보.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전 종목들 AS 가장 먼저 받아봐야겠죠.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AS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자 우선은 셀트리온을 오랜만에 제가 조금 가지고 나와봤는데 셀트리온을 제가 기다렸던 그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흐름이냐면 여기 자리에 이제 박스 돌파에 대한 그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이 박스 돌파. 박스 돌파가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 있다. 되게 중요한 자리가 이 박스의 돌파다. 얘기를 꾸준하게 드려왔죠. 그렇죠? 물론 이제 10월 달 추천드리고 저 고점 기준의 수익률이긴 해요. 네, 그건 참고하셔야 되고요. 14만 원 정도의 이제 매수가 들어갔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이 박스 돌파가 나오면은 다시 가면서 저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처음 나왔어요. 네, 거래량이 붙으면서 나왔습니다.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네, 셀트리온 그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네,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하나에어로 하나시스템 수익률이 너무나 좋은데요. 에어로가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수익률이 175%까지 넘어갔고요. 홀딩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시스템은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예측했었던 그런 급락이네요. 어제 말씀드렸죠. 내려왔다 갈 수도 있다. 신규 접근은 안 된다. 왜? 너무 피레침처럼 나왔기 때문에. 네. 내려오면 사시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화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자리, 이 박스의 자리를 지키다가 밑꼬리 달고 좋았잖아요. 올려칠 거다 말씀드렸죠. 그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냥. 하나 그룹주들 상황이 어때요? 말도 안 되게 좋잖아요. 네. 홀딩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직은 더 갈 겁니다. 자, 그다음 현대로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오늘 좀 빠지긴 하는데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넥스도 좀 빠져요. 오늘도 고점을 기록하다가 좀 빠져서 아쉽긴 해요. 오늘 자리가 아까 안 빠졌으면은 신고가 패턴을 한 번 더 그리는 자리였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역시나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대웅제약이 어제 급등 나고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줍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잘 나와요.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약간 조정 나왔다가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는데 역시나 아직은 더 갈 자리가 있네요. 저기까지 열려 있습니다. 차트 눈에 들어오실까요? 저 멀리 보이시는 바닥 저항선 자리 있죠? 여기까지 열려 있네요. 갭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가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사이네요. 여기까지 열려 있는 종목이니까 아직은 홀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메디톡스 오늘 살짝 빠지긴 하지만 뭐 이 정도야 뭐 최근 흐름에서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완벽한 상황이니까 네,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요때 사인을 드렸고요. 이러다가 가버렸습니다. 홀딩을 좀 더 해볼게요. 자, 그리고 아우딘 퓨처스가 최근에 이제 매수 사인을 여기서 드렸죠. 한 1,700원 아래 됐을 거예요. 1,600원 후반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여기서 사인 드리고 이날 이렇게 급등을 했죠. 방송에서 말씀드리자마자 엄청 사시더라고요. 네. 쭉 갔다가 그렇게 안 빠지고 다시 가고 있어요. 밑꼬리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 무료 종목에서 메인 종목으로 추천하는 종목이고요. 네. 조만간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아쉽긴 한데 이 흐름 자체를 돌파하면서 차트가 되돌림이 나올 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차트 전체 그림이 이래요. 여기에서 있는데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이거 실적이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좋아져요. 회사가. 돌려 세워요. 네. 오늘 오후에도 좀 기업 방문을 가서 확인을 할 건데 우선은 코스트코 온라인에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요. 근데 오프라인으로도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돌도 그러하고 그다음에 일본 쪽 매장 3만 개 이슈 플러스 미국 아마존에서의 매출 확대 포인트까지 너무 많아요. 거기에 플러스로 값진 2차 전지, 충방전 사업의 부품들 이런 사업들 네. 그림 자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는 종목은 아니고 조금은 중기적 관점으로 보는데 흐름을 어느 순간 타기 시작하면은 무섭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모아가기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 조정 시 잘 이용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어제 드렸었던 셀루메드가 오늘 장중에 11%까지 좀 급등이 나왔다가 빠지긴 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역시나 이 종목도요. 차트 보시면은 큰 바닥 확인하면서 최근에 분위기 쇄신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여기서 이제 돌리는. 그러니까 저는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고점 자리에서 추천은 잘 안 드려요. 안전하게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종목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종목 오늘은 사실 없습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상황을 조금 살펴보고 대응을 할게요. 그래서 천천히 대응하시고요. 또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와서 내일도 아침에도 또 좋은 종목 올려드릴 거니까 초록밴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셀루메드 보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크게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돌려 세우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 계속해서 대응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어서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10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아쉽지만 이만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주도주의 공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요. 또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주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 매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